104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 의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배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화성특례시의 조직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원래는 사석에서 자주 뵀었는데 요즘에 참 못 뵀는데 이렇게 의외라도 해서 기쁜데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석균 의원님이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더 바쁘게 중앙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좀 뵙는 기회도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눈빛들이 굉장히 빨끈해란 눈빛인데 제가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화성시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한 예를 들면은 2022년도에 삼성전자가 2,800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2023년도에 2,200억 원을 냈습니다. 2024년도에 0입니다. 2025년도 올해 약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듯이 우리 화성시 재정 상태가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화성시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만큼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화성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팽창 속도에 비해서 공직자의 그 확장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특히나 조직 개편이나 조직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냐, 효율적으로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날 기본사회 관련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교육 강사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이 지자체 와서 교육하는 경우가 드뭅니까? 아니면은 드물 수도 있고요. 네. 기본 사회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전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고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특정 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함에 약간 좀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공지사항인 것 같은데 각 부서별 4명이 이상, 6급 이상 2명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교육입니다. 필수 교육을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이 강의를 한다.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기본 사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기본 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전부 대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직사회라면 기계적 중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중립이나 뭐 정치적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시지 특정 않았으면 정당의 좋겠습니다. 연구원장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 봅니까? 다른 정당의 연구원장님들이나 관련된 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다면 강사로 국힘의 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 연구원장도 부를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부를 용의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연구원장, 개혁연구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죠. 이준석 의원입니다. 좋네요. 그러면 예. 우리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와서 강의해 주시는 것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한번 공직자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본사회와 기회소득이 같다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의 큰 차이점은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왔을 때는 선별복지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그 직업 특성상 잘 갖지 못하는 체육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줘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한 자금, 그게 기회소득이고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보편복지입니다. 전 국민을 나누는데도 예산이 드니까 그냥 아예 통으로 딱 주자, 일괄적으로. 이게 큰 차이점인데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소득 있잖아요. 기회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소득은 그 특정 계층에 주는 겁니다. 청년, 경기도에 만 24세 된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 주는 거. 이게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회소득이라고 하고 우리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농어민도 농어민에 한해서 농사 일정 면적 짓는 분들에 한해서 월 5만 원씩 경기도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는 거지 내용이 틀려지는 건 아니고 이 명칭만 누가 경기도에서는 이 양반은 이거 쓰고 저 양반은 저거 쓰고 하는 상황이지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시장님, 청년도 선별이고 청년으로 선별을 하는 거고요. 농어민으로도 선별을 하는 겁니다. 농어민으로. 근데 시장님께서 아까 그 발언 중에 기본소득 결국 보편복지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기본소득이나 기회소득이나 현재에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것은 큰 구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편복지다 선별복지다를 이 자리에서 계속 나누기에는 근데 이거는 보시는 시민분들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기본사회가 있었습니까? 제 공약이에요? 예. 기본사회?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없습니다. 예. 시장님의 핵심 공약은 생애 주기별 복지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복지가 기본 사회랑 똑같다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4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행정 수요 또 상황 변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공약이 될 수도 있고 공약 아닌 것을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20조 투자 유치 공약에는 없었을 거리요. 시장하면서 20조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걸 꼭 공약이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공약이 없는 것들을 진행했을 때 결국은 의회와 시민과 소통이 중요한데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현 단계까지는 크게 의회와 소통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형 기본 사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 뭐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사회의 핵심은 분배에 있지 않습니다. 조세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5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쳤을 때 5만 원씩 다 전 국민에 나눠줬을 때 연말에 부자인 사람들한테 5만 원을 더 걷는 부자인 사람한테는 5만 원 주지 않았어. 분명히 5만 원을 줬지만 조세에 5만 원을 더 걷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준 거야. 단지 행정적으로 좀 간략한 거. 이게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세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를 신설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노보세 지금 많이 논의되는 노보세든 무슨 세든 해서 이거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재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중앙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목적세 신설하는 거에 좀 신경 써주시면 근데 저는 고맙겠습니다. 기본사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고 결국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결국은 그거는 그냥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입니다. 기본사회가 아니고 복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금 복지해서 기본사회라는 것을 아까 김종복 의원님께서 포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부분 우리 공감합니다. 취지는 전 시민 아니면 그 최소한의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나 뭐 영향력이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님께서 되게 가치 두 개를 혼용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 서두에 제가 왜 화성시 재정 상태가 어땠냐라고 가장 먼저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4만이 되고 앞으로 120만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기본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기본 사회, 기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도 재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분배만 고민하고 있는지 아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기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질 않았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그래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 기본 사회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법제화가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분배 가능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제가 시장님하고 페이스북 친구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화성 특례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7개 분야 24개 정책에 총 2,7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했다. 우리 시의회는 기본사회에 관련된 정책을 편성해서 승인한 적이 없는데요, 시장님. 기본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본 사회라고 한다. 그럼 기본 사회에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회는 뭐가 있느냐? 그 리스트를 정리해 보니까 2,7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연히 지금 기본사회라는 말이 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시정 질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아실 겁니다. 기본사회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탁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 개념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지, 만약에 기본사회라고 들고 왔으면 저희가 더 깊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꺼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사회팀에는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충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본사회팀이 원래 무슨 팀이었습니까? 지속 가능 발전팀. 거기에서 주요 업무가 뭐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SG 업무 관련된 교육과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기본사회팀으로 되면서 ESG 업무가 따로 간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균형발전과의 지속 가능 발전팀이 있었던 업무 위에 기본사회가 들어왔는데, 이 3명이서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또 아까처럼 답변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할 텐데, 일단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진짜로 할 거였으면. 이건 너무 보여주기시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똑같은 답변이 오실 게 뻔하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균형발전과가 사실 균형발전과에 있어가지고 서부와 동부가 사실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서부에서 발전하는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동부에서도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이거를 잘 균형 맞춰서 모두가 살기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균형 발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이 기본 사회는 너무 보편적인 복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균형 발전가라고 함은 한쪽을, 만약에 서부권은 이거를 더 예산을 더 투여해가지고 더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는 전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와의 가치와 여기 기본 사회 팀의 가치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소득, 기본 서비스, 그리고 지속 가능, 또 사회적 경제, 이 현재 생각하는 거 이 4가지를 총괄해서 우리가 기본 사회라고 화성형 기본 사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균형 발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서 그 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그 해당 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그 기본사회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추진단 말씀에서 좀 말이 좀 바뀌긴 했는데, 사실 시정자문위원회에 있었고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된다면 특례시 자문위원회까지 생깁니다. 여기에 기본사회 추진단까지. 요거는 제가 다른 당으로서 좀 봤을 때 지금 너무 선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추진단은 말 그대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화성형 기본 사회를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하고 우리 외부 전문가, 제가 생각하는 분들은 복지 파트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한두 번은 아닌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화성형 기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 추진단이 어떤 위원회처럼 막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3명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찾겠어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자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도 또한 편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화성시 기본사회 정책 타임라인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2024년도에 제가 소관을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례시 출범 전에 마지막 조직 개편을 했고 2024년도 11월에 정명근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기본사회 실현 정책 발표회를 가지면서 화성형 기본사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1일에 개편이 되고 2025년 1월 7일 날 화성시장님께서 사단법인 기본사회 중앙이사로 임명이 되시고 나서 2025년 1월 10일 날 화성특례시 내 기본사회팀이 신설됐습니다. 내가 이 말은 반복적으로는 팀명을 바꿨기 때문에 괜찮다, 의회랑 소통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타임라인을 본다면 화성형 기본사회 국회에서 포럼하는 걸 불러주고 중앙이사에서 임명이 되고 이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사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더 좋은 안을 한번 내주세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러면 기본사회 팀이 아니라 다른 제시하는 걸 같이 놓고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래서 제가 항상 시정질의 때 말씀드리지만 그 논의는 항상 사전에 돼야 됩니다. 왜 우리 사후에 논의해야 됩니까? 슬라이드 또 띄워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담대한 여정의 화성특례시가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보도 자료를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저 페이스북 네, 저거는 SNS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예. 혹시 104만 화성특례 시민 모두가 기본사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담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이 함께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100점짜리 게시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것이 여정이 기본사에 대한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 수출기업, 대한민국 잘 사니즘을 실현하는 그 담대한 여정에 수출기업 간담회인 만큼 예.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저기에 있듯이 모든 시민들이 편하고 잘 사게 만드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시장,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풀어서 써주셨으면 이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그 앞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잘사니즘, 이 잘사니즘은 네이버에만 쳐도 누가 얘기했는지 다 아는데요. 지금 먹사니즘, 잘사니즘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당이 다 이 잘사니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사니즘을 실현하는 그 담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104만 특례 시민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획일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용어나 지적하는 겁니다. 단어 선택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 사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이 함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소신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데 화성특례시를 딱 끊었기 때문에 화성특례시는 104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과도한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시장의 개인의 철학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사회팀 신설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시민 대의 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 점입니다. 지방정부 운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으며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현실에 성장 없는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배만을 강조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집행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명확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